자체가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 가찰죄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카메라 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했을 경우에 압수수색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듣기에도 피해자가 지금 촬영을 당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자 몰래 다른 사진 동영상들도 여러 개 찍었겠구나.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USB, 아이패드, 노트북, 휴대폰, 공기계, 외장하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숨겨졌던 죄인 여죄들이 드러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찰은 처음에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겁니다. 다시 정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상당히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가려면 고소장을 잘 써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가가 써야 되는데 나 몰래 찍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과 쟤는 몰래 찍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휴대폰을 봤는데 다른 여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를 발동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다른 차이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렇죠.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최초에 입건이 된 거는 뭐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네. 강제추행으로는 압수수색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촬영했을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왜? 피해가 더 확대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경찰이 압수수색 안 해가지고 그 영상이 다른 곳에 퍼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 앙심을 품고 다른 카카오톡방에다가 이 여성의 영상을 뿌리면 경찰이 책임질 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경찰을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압박을 한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약간 반대 사례도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이제 의뢰인이 이미 본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잘 때 제 남자친구가 저를 찍은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 촬영죄로 수사를 이미 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뜨뜻미징을 한 거예요. 경찰 반응도 그렇고 뭐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대부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좀 물어봤죠. 어떤 걸 찍은 거 같냐? 자고 있을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남자친구랑 평상시에 동거를 하고 있던 사이라서 성관계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때 그냥 내 몸을 찍은 게 아니라 뭐 나의 어떤 음부에 어떤 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어떤 유사강간 행위를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추가 고소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불법 촬영 사건이 아니다. 이 촬영물 자체가 준강간, 준유사강간의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안 하고 있냐.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가 아니라 완연한 성범죄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구속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휴대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 참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